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밭에 퇴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복분자, 전지,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지 끝나고 아마 아직도 전지 갓나무 같은 경우 아직 하는 집도 있는데 이제 전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추울 때 못했으니까 이제 해동하면서 이제 퇴비를 뿌리는데요. 저 역시 오늘 퇴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그 과수에 퇴비 왜 뿌리는가, 어떻게 뿌리면 좋을까, 왜, 그리고 퇴비 선택할 때 어떤 퇴비가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제가 오늘 퇴비를 뿌리는데요. 뭐 밤마다 다 특징이 있겠죠. 과수 같은 경우는 다르고 복분자 같은 경우 이렇게 골이 있으니까 골 따라서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로 못 뿌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통 일반 감자를 심는다든지 뭐 고구마 이렇게 전작물 같은 경우는 이런 지주나 이런 게 없어서 흩어 뿌리면 되는데 퇴비 살포기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퇴비 뿌리는 방법은 저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포대를 찢어 가지고 개봉해서 거꾸로 세워서 이것을 밀고 가는 방법으로, 그리고 발로 이렇게 밀면서 밀고 가는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 뿌려집니다. 이렇게 뿌려지는 것을 또 이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허리 숙이기 힘드니까 그냥 발로 대충 이렇게 장화로 좌우로 이렇게 흩어줍니다. 이렇게 흩어주면 이게 한쪽에 쌓인 것, 예를 들어서 그냥 두면요 이렇게 퇴비가 많이 뭉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여기 있는 성분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특히 이런 복분자 같은 경우는 천근성이거든요. 그러면 비료에 강한 이온이 결국은 뿌리로 들어가고 뿌리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오는, 즉 삼투압 현상에서 뿌리가 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기보다는 두껍게 두기보다는 흩어 놓는 게 좋다. 제가 일부 잘못 반응을 몇 분들 제가 밭에 가 봤는데요, 그냥 저는 그래도 조금 띄워서 이렇게 뿌렸는데 뿌리 근처에 그냥 갖다 부어놓고 펴지도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뿌리가 상할 수가 있다. 뿌리가 특히 관주를 하기 때문에, 물주기 관주를 하기 때문에 요 뿌리 물 근처에는 잔뿌리가 대단히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왕창 덮어 놓는다 그러면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결국은 복분자가 죽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를 손으로 하면 힘드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대충 발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흩어 놓습니다. 이렇게 흩어주면 나름 이게 펴지고, 그러면 요 보기엔 요래도 여기 한 60cm 펴지면 좌우 따지면 1.2m 정도는 펼쳐집니다. 1.2m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좋은가 하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펼쳐 놓으면 이 퇴비로 인해 가지고, 이 참고로 퇴비는 지금 뿌렸다고 해서 금방 먹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다. 그러니까 작년에 뿌린 것 올게 먹고 올게 뿌린 건 내년에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퇴비를 뿌림으로 해서 이 표토에 흙하고 비가 오고 나면 이게 섞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토양학에 나오는 호달 구조, 띠알 구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흙의 알갱이가 퇴비하고 이렇게 섞여서 띠알 구조가 됩니다. 띠알 구조. 그러면 이게 표토가 좀 거덕이 딱딱해지지 않고 좀 부드러워집니다. 즉 비가 와도 빗물이 바로 흡수돼 가지고 식물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딱딱하면 우리 밭에 물 한번 줘 보시죠. 완전히 마른 땅에 물을 주면 흘러내린 것이 더 많다. 바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게 비도 자주 오고 촉촉할 때 비가 오면 바로바로 스며드는데, 바짝 건조했을 때 비가 오면 바로 흐른다. 왜? 거덕이 딱딱하기 때문에. 즉 이렇게 띠알 구조로 안 돼 있고 호달 구조로 돼 있으면요, 서로 깍 엉겨가지고 세멘트처럼 공구리 쳤는 것처럼 단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의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먹기는 내년에 먹더라도 6개월 뒤에 먹더라도 이렇게 뿌려줌으로 해서 거덕이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다른 비료를 뿌린다거나 이런 거 살 때 이제 그런 흡수 상태가, 조건이 훨씬 좋아진다. 그래서 퇴비는 뿌리실 때 좀 대충 하는 것 같아도, 발놀이 무성히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좀 흩어주는 게 좋다. 그러면 거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떼알 구조가 돼가지고 조직이 거덕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요건 현재 그냥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제가 이제 펼쳐야 됩니다. 펼칠 때 굳이 허리 숙일 이유가 없고, 뭐 갈퀴 같은 걸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발로 대충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운동도 되고, 어차피 걷기 운동 해야 되는데 한쪽 발 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다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운동 겸해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흩어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바닥이 흙이 훨씬 부드러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쁘죠.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퇴비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퇴비는 가까운 곳에 남들 많이 쓰는 거 쓰는 게 좋습니다. 왜? 보통 11월 달에 이제 정부 보조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퇴비를 신청하는데, 이제 그동안 썼는 것 중에 이거 괜찮다 싶은 것을 그냥 계속 써도 됩니다. 왜? 이게 너무 멀리 있는 곳, 보통 보면요 그 농민신문이라든지 광고를 보고 이 지역 근처의 것 인근에 가지 않고, 이 경북 상주인데 예를 들어서 막 제주도 거 신청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전라남도 저쪽에 해남 거 막 이런 거 신청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40호 50호 보고 배달하겠습니까? 안 하죠. 물류비용이 얼만데.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쓰던 거 쓰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요 힘찬 탭이 사용합니다. 이 세종농산에서 나온 것이고요. 제가 이거 사용하는 이유는요, 그 보통 TV가 그 뭐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유기농업 자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요게 나중에 필요하시면 스캔하시면 됩니다. 예, 유기농업 자재에 등록된 게 별로 없는데, 잠깐 뒷면을 보여드리면요, 혹시 뭐 저는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을 테니까 스캔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북, 요거는 예천에서 나온 거네요. 예천 용궁 세종농산입니다. 전화번호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가을에 퇴비 신청하실 때 쓰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써보니까요, 다른 퇴비도 보통 냄새 나지만 냄새가 좀 덜 난다. 그나마 그래도 이게 유기농업 공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 유기농업 그 공시 이게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유기농업 자재 공시되어 있는 퇴비를 사용한다. 요거 지금 보조 사업으로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보조 사업을 신청해서. 그리고 요 참고로 요 퇴비는 저희 상주농협에 보조 사업 신청 못하고 그냥 그 비보조로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판매하려고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보조 없이 포당 4,020원인지 헷갈리네. 4,040원, 4,020원 맞겠네요. 4,020원 정도 합니다. 보조 없이. 보조 받으면 1,500원 빠지니까 대충 뭐 한 2,500원 정도 되겠죠. 예, 그렇게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내용물은 보시면 이게 가축분 탭이고요. 이렇게 우분, 그리고 개분, 소똥과 닭똥, 그리고 돈분, 이렇게, 그리고 톱밥하고 수피, 미강, 석회, 고토, 그러면서 유기물이 30% 이상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요 탭을 사용하는데, 이제 인근에 먼저 농사 많이 짓는 분들에게 어떤 퇴비가 좋으냐 써보니까 어떤 게 좋더냐, 그 경험치도 무시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근에 있는 많이 쓰는 그런 퇴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 퇴비 같은 거 뿌릴 때 이제 포대에 보면요, 뭐 생석회라든지 이제 화학비료든가 혼용 사용은 금하라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생석회라든지 화학비료는 가스가 발생되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줄 수 있고, 비닐 멀칭을 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가스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사용량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보통 이제 포대에 보면 그 사용량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은 그 작형, 토양 상태, 품종에 따라서 좀 가감하셔야 된다. 보통 과수 같은 경우에 뭐 300평당 보통 한 30포에서 한 뭐 20포에서 한 30포, 그러면 한 포 가지고 한 10평 정도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10평 줘 가지고 표시도 안 납니다. 표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간격을, 이게 뭐 뿌리 화분들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그래도 저는 그냥 표토 때문에 거덕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시다시피 요 한 포 가지고 요게 대략 한 4m, 한 4m나 요 정도 하겠네요. 5m나 한 4m나 5m 정도 뿌립니다. 그럼 요거 불과 몇 평 안 돼요. 요게 저 같은 경우는 한 3평 될란가 3평도 안 되겠네요. 요 한 포 가지고 요 뿌리 봐도 이렇게 흩어놓으면 별거 아닙니다. 이게 예, 참고로 요것은 지금 제초 매트입니다. 제초 매트 지금 돌돌 말아 놓은 건데 제초 매트. 예, 이렇게 뿌리 보면 별거 아니라요. 이거 한 4m 정도 뿌리가 뿌려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10평을 뿌린다? 뿌린 동만둥이라요. 그리고 어떤 집은 가보면요, 과수에 이거 퇴비를 뿌리려고 하니까 동그랗게 울타리 만들듯이 이렇게 쭉 뿌놓고 그냥 가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다음은 얼마라도 이렇게 흩어 뿌려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덕이 부드러워지면서 언제가 먹긴 먹겠지만은 그래도 우선 표토가 부드러져서 토양 상태가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드리고, 대도야 뿌리는 면적은 퇴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한 포 가지고 5평 뿌리 가지고는 표시도 안 납니다. 이거 그렇게 아시고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권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금 700평인데요. 여기 지금 200포 뿌릴 생각입니다. 200포. 예, 200포 정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이렇게 오늘 작업을 할 생각이다 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오늘 퇴비 이야기 해봤습니다. 아이고 금세 이렇게 해가 뜨더니 벌써 좋게 올라갔네요. 이제 오늘 비 소식이 좀 있고 한데 이제 좀 한낮에는 드디어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온이 올라가면서 드디어 뿌리가 활동을 많이 시작하고 뿌리가 이제 물을 먹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물이 소생을 하죠. 이 복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겹순이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요. 결국은 이게 이제 결과지입니다. 결과지인데 여기 나오는 게 순이 자라는 게 보통 3월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벌써 뿌리 활동은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퇴비를 뿌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제가 약을 칠 겁니다. 뭐 과수도 지금 동계약제로 석회용화제 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복분자도 이제 곧 다음 단계는 약을 칠 건데 오늘 별도로 제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밭에 농사 짓는 걸 보고 특히 복분자 농가에서는 따라하기를 많이 하시는데 퇴비 펼칠 때 이렇게 좀 펼쳐줘라. 중요합니다. 펼쳐주시는 거. 거덕이 호달 구조보다는 떼알 구조가 된다. 그래서 그들기 부드러워진다. 그러면 비가 와도 바로 스며든다. 그러지 않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마른 땅에 물 주기 힘듭니다. 마른 땅에. 하지만 이렇게 그들기 부드러우면 마른 땅에 비가 와도 바로 다 스며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단계는 별도로 영상 올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날은 꼭 구경을 가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